해외 출장이나 여행 자주 가시는 분들, 이 항공사 마일리지 덕보신 분들 계시죠? 하지만 마일리지 사용처가 매우 제한적인 데다가 해외여행을 1년에 한두 번 가는 보통 사람들은 써볼 기회마저 없습니다. 항공사들이 특히 대한항공이 지난해 말에 이 마일리지 정책을 개선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더 황당하다, 이런 소비자들의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집단 소송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드리겠습니다. 산업부 김지영 기자 나왔습니다. 자, 김 기자, 항공사 마일리지에 대한 소멸, 특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소멸한다, 이런 정책은 지난해 말 처음에 나온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도 있었던 겁니까? 지난해부터. 지난해에 처음 나온 건가요? 네.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밝힌 것이 바로 이것이죠. 10년 넘게 되면은 마일리지를 소멸시키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아시아나도 마찬가지로. 네. 아시아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마일리지를 도입했다가 상당 기간 소멸하는 그런 정책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마일리지를 소멸시키게 되는 그 이유, 항공사들의 경영난도 한 이유라고 하는데 이거 진짜 이유가 뭡니까? 네, 마일리지는 그동안 항공사들의 대표 마케팅 수단이었는데요. 카드사들이나 유통사들이 포인트를 쌓아주는 것도 경쟁사 말고 우리 회사 제품을 이용해달라는 그런 일종의 전략이지 않습니까? 예. 마일리지 또한 비슷한 개념입니다. 국내의 경우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마일리지 제도를 오래 전부터 유지해 왔었는데요. 이들 항공사의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원래는 없었습니다. 예. 근데 지난해부터 10년 유효기간을 도입하게 된 건데요. 이렇게 유효기간을 도입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업계에서 추측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마일리지가 회계상 부채로 잡힌다는 점입니다. 예. 해가 갈수록 마일리지가 쌓이면서 재무에도 영향을 줬었는데요. 이 때문에 이렇게 마일리지 소각에 회사들이 나서게 된 겁니다. 예. 여기에 올해 항공사들의 실적 또한 전반적으로 악화했습니다. 아시아나는 경영난으로 주인이 ATDC 현대산업개발로 바뀌었었고요. 업계 큰형님 대한항공도 지난해 3분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가량이나 급감했습니다. 예. 경쟁 심화로 실적은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데 해마다 쌓이는 마일리지는 부채로 잡히니까 궁여지책으로 10년 유효기간을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대한항공 지난 3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전년에 비해서 7%입니까? 70%. 70% 떨어졌죠. 네. 예. 그렇다면 이 업계에서 추측하는 가장 큰 이유, 이 마일리지가 회계상 부채로 잡힌다, 이 내용은 소비자들도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네, 아마 저도 그럴 겁니다. 미처 착안은 못했습니다만, 그럼 나머지 쿠폰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다른 얘기겠습니다만, 쿠폰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회계상으로 보면 부채로 볼 수가 있겠죠. 네, 유통사들의 경우에는 잘 모르겠으나 마일리지의 경우에는 이제 언젠가는 향후 비용으로 나갈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예. 네, 부채로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부채고 언젠간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그런 재화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유효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는 일단은 수긍이 갑니다. 근데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검토할 정도로 그렇게 문제가 있습니까? 네, 국적 항공사들은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하면서 외항사들과 비교해서는 가장 긴 수준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예. 실제로 그렇기는 합니다. 유효기간이 없는 항공사는 미국 델타항공 정도고요. 주요 외항사들의 소멸기간은 대부분 2, 3년 정도입니다. 짧군요, 그러면. 네, 짧은 편이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가 10년인 거는 꽤 긴 편이기는 합니다. 네. 문제는 국적사들의 마일리지는 모아도 쓰는 게 쉽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외항사들은 항공권 가격의 일부를 마일리지로 결제를 하거나 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 같은 국적사들보단 좀 쓸 수 있는 경로가 많은 편인데요. 예. 사실 카드사나 유통사들의 포인트만 떠올려 봐도 조금만 모여도 다양한 제휴처에서 또 좀 자유롭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항공사 포인트는 항공권이나 항공사에서 파는 상품을 사는 정도가 대부분 전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해외 방문이 잦은 직업을 가졌거나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마일리지를 모아 항공권을 사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는 꽤 긴 시간이 걸릴 텐데요. 이처럼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를 모으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데 10년으로 유효기간을 정해버리면 마일리지를 버려야 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는 겁니다. 예. 또 마일리지가 충분해도 이를 이용해 살 수 있는 보너스 항공권은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불만이 많습니다.
보너스 좌석은 한정적이기 때문인데요. 약관에 보면 보너스 항공권은 여유 좌석 이용이 원칙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예. 이 여유 좌석이란 게 사실 개념이 좀 모호해서요. 얼마만큼의 좌석이 풀리는지는 소비자들이 알기 어려운 구조인 겁니다. 예. 또 정리하자면 뭐 이렇게 쓰기 어렵게 마일리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유효 기간까지 도입한다니까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인 거죠. 예. 또 카드사 상품 중에는 마일리지를 쌓아주는 제품들이 이렇게 좀 있지 않습니까? 항공사가 카드사에 마일리지를 팔았기 때문인데요. 마일리지 장사를 해놓고 이제 와서 마일리지는 항공사의 서비스라고 주장하면서 항공사 임의대로 유효기간을 도입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지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시장에서 쿠폰을 모아가지고 탕수육을 시키면 서비스로 오는 군만두는 주지 않는 것, 그거와 비슷한 이치로 보면 되겠군요. 그러니까는 여유 자리를 보너스 항공권은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마일리지로 받는 그 항공 좌석 네, 여기는 그 여유 좌석이 있어야지만 네 좀 그렇습니다. 준다. 네. 알겠습니다. 마일리지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그 복합 결제 이걸 또 최근 대한항공에서 도입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뭡니까? 네, 뭐 아시아나는 아직 뭐 매각이 진행 중이었어서 지난해 뭐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고요. 대한항공이 그래서 먼저 개편안을 내놨었는데 지난달 현금과 마일리지를 함께 이용해 항공권을 살 수 있는 복합 결제를 올해 11월부터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는 뭐 이미 많은 의향사들이 도입한 제도이기도 한데요. 뭐 예를 들어 과거에는 10,000원짜리 항공권을 사기 위해서는 10,000원만큼의 마일리지를 가지고 있어야만 했는데 이제는 2,000만 원은 마일리지로 또 8,000원은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 이와 함께 마일리지 항공권을 구입할 때의 공제 비율도 손을 봤는데요. 개편 전에는 62,500 마일리지가 있으면 뭐 뉴욕이나 애틀란타 편도 비즈니스석 티켓을 살 수 있었는데 개편 후에는 9만 마일리지가 필요합니다. 이 밖에 뭐 LA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미주 노선이나 파리, 바르셀로나 같은 뭐 유럽 노선들도 비즈니스석 구입 시 마일리지 차감액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뭐 이거는 회사의 뭐 어떤 방침이기 때문에 예. 네, 뭐 저희가 그러니까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뭐 약관상이라든지 네. 소비자들을 통한 어떤 그런 설명이라든지 이런 건 없었나 보죠? 네, 뭐 그때 밝히면서 뭐 이런저런 이유를 뭐 거리상으로 따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그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뭐 그런거나 그게 거리상이 아니었는데요. 예. 이번에 개편하면서 거리로 나는 기준을 하겠다 하면서 좀 이렇게 조정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적립률도 1등석하고 비즈니스하고 서로 차등이 있습니까? 네, 뭐 과거에는 이게 바뀐 후에는요, 일반석의 경우에는 특히 예약 등급이 낮을수록 적립률이 더 낮아졌습니다. 예. 얼리버드 항공권이나 프로모션 항공권 사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과거에는 운임의 70%를 적립할 수 있었는데 개편 후에는 25%만 적립할 수 있습니다. 예. 공짜 티켓이나 이 그 비즈니스석을 한번 타보기 위해서 열심히 모아온 그 마일리지를 모아온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억울할 수가 좀 있는 상황이네요. 예. 근데 이게 집단 소송까지 가는 그런 상황입니까? 네, 뭐 이전에도 소비자 단체 차원에서 불만 제기는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개별 소비자들이 직접 뭉쳤습니다. 예. 공동소송 플랫폼에 불만을 제기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한 법무법인이 이제 공동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뭐 한 소비자는 이 공동소송 플랫폼에 연회비가 높아도 마일리지를 적립하기 위해서 적립률 높은 신용카드를 이용했고 또 가격이 비싸도 마일리지 때문에 대한항공을 주로 이용했는데 예. 이렇게 일방적인 개편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네. 소송을 맡게 된 법무법인 테림은 오는 12일까지 소비자 고발장을 받은 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변경 약관 심사를 해줄 것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예. 네, 공정위도 커지는 불만에 개편안을 손볼 것을 대한항공에 이미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예. 뭐 아무쪼록 마일리지 유효기간 도입으로부터 시작한 뭐 항공사 소비자 간 대립이 쉽사리 잦아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이나 각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네 항공편을 좀 이용해 주십시오 하고 마일리지를 뭐랄까요? 그러니까는 마케팅 수단으로. 예, 마케팅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인책으로 썼는데 거기에 맞게 소비자들은 다 준비를 했고 대한항공이면 대한항공, 아시아나면 아시아나만 탔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없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집단 소송까지 가게 되는군요.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억울하겠는데요. 소비자 물론 뭐 마일리지 신경 쓰지 않고 항공사 이용하는 분들도 많을 테지만 예. 그거를 목적으로 또 이렇게 앵커님 말씀하셨듯 한 항공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있기 때문에 예. 불만이 있는 소비자들도 많아서 이렇게 공동소송까지 가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게. 예, 그 뭐 회사 정책에 적 부응해서 소비자가 잘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또 그 혜택이 사라지게 되면 상당히 좀 억울한 면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16일 날 12일 날까지 네, 12일까지 고발장을 받은 다음에 그 공정위의 변경 약관 심사를 해줄 것을 청구하겠다. 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이 뭐 마일리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제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좀 모호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공정위라든지 또 소송까지 가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올지 굉장히 주목이 되네요. 고생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욱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